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사색 당쟁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그 정점이 숙종의 시대이고 그 정점이 윤유와 그 송시열이 사사되는 1680년에서 1694년이 극한 대립의 정점입니다. 그 극한 대립이 일어났을 그 당시를 보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뭐 판단할 때 승부에 집착을 하느냐, 뭐 사람을 중심에 두느냐,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 등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 당시 그 극한 대립의 원인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숙종 임금 자신의 문제, 왕통의 승계와 관련돼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래서 더 이상의 그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숙종이 곽황전을 건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타결을 모색하지 않았나 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강화에서 출발해서 안산, 영광, 남원 등 그 연결된 사람들이 그 문화로 정착된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해 보면은 사람들이 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은 받아들이고 역사와 대화하고자 한 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인맥들의 그 쭉 써놨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쭉 한번 써봤습니다. 이원익의 도망시 1883년 안주 목사, 백호 임제가 1584년에서 1585년에 평안 도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평안 안주 목사가 평양하고 안주를 같이 관할이니까 지금 이 1년 동안은 이원익하고 백호 임제와 같이 같은 그 평안도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임제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물곡사라는 시를 날립니다. 물곡사가 뭐냐 그러면은 세상 오랑캐들이 다 황제라고 칭하는데 우리만 못난 짓을 한다. 그러니 부끄럽다. 내 죽어도 울 일 아니니까 울지 마라 하는 그 시를 내리고, 무술이나 무예에도 뛰어나오고, 황진이에 대해서 술 한 잔 권하느니 뭐 하면서 무덤에 술 들어서 술잔 권하고 시를 짓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탄핵을 받고 평안도사에서 민직이 되죠. 뭐 그렇듯이 호방한 성격이고 키도 컸겠죠. 근데 이제 이원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재상은 키가 1m 45인가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적고 뭐 이런 상황인데 동년배죠. 이게 이원희 선생이 한 몇 살, 두세 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같은 동시대인데 그렇게 호방하고 시도 뭐 이렇게 이제 포부 자체가 이렇게 그 큰 사람을 보고 신체도 크고 이러면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재능이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보완하고 싶어 하죠. 그러한 점이 나중에 그 손녀 사이로 허목, 그러니까는 이 백호 임제의 외손인 허목을 손녀 사이로 드리는데 원인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하나의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경이 1592년에 임난시에 가평 설악면에서 박순과 김상룡을 의백 모집해서 건 전투를 하고 남원경이 천민유희경에게 상례를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이황문학의 시초가 되죠. 그리고 이순신이 그 기축국사에 관련돼 가지고 정은신 대감을 면회하고 그때 그 금부도사가 그때 그 기축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부도사가 이름을 빼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이 하는 얘기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응? 그걸 뭐 굳이 뭐 이름을 빼고 자시고 하냐고 거절했다고 해서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진의 진주성 2차 전투에서 그 각제우가 진주성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밖에서 싸우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진이 최경의 등과 이미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거절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죽었죠. 전사했죠. 그리고 처형의 몰련업섬. 몰련업섬은 지금 옥봉 백광운이나 백호 임제하고 규리씨가 임난 이전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황일호와 심광세의 교류시가 전합니다. 임난 이후에. 그래서 처형의 몰련업섬은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선조가 그 올라와서 그 한창 남원성 전투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데 근황을 하래 이러니까는 뭐 내가 백성이 더 중요하지 전투가 중요하지 거기까지 올라가서 임금 근황하러 가겠느냐 이래서 이제 거부하고 아마 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몰련이 없은 거 아니냐라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민이 먼저다, 민심이 먼저다라는 행동을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황신이 이익을 도모하여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친구인 자네도 천하게 여길 걸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광해군 때 그 이첨이 이렇게 이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그 죽이기 위해서 김제남을 사사하려고 하는데 그 김제남과 친한 황신을 이첨이 모함해서 지금 15번이나 그 처벌을 하라고 이제 황신이 그 양사에서 합사해서 유배 보내라고 이제 상소를 하니까 이첨이 황신과 이첨이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친구로 지냈는데 황신에게 광해군에서 잘 말해가지고 뭐 빼주겠다, 응? 구해주겠다라고 하니까는 황신이 뭐 이익을 도모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친구인 자네도 천하게 여길 걸세 하면서 차라리 내가 핍박을 받겠다 하고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갱석의 삼전도 비문저술 빠져나올 수가 없으면은 감수하는 것이다. 핍박의 그 행편에 따라서 뭐 최선을 할 수 없으면은 감수하는 것이다.
심광서의 해동학부, 황신의 사의, 양사가 합사해서 15번 이상 황신을 유배 보내라고 상소를 하자 역사 속에서 주체성의 저술, 역사하고 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해동학부, 이잠의 장살 후에 역사 속에 주체성을 저술한다. 해동학부를 저술하죠. 오광년의 해동학부, 연행군의 서영관, 이 동복고시죠. 동복고시 연인군의 서영관으로 있던 오광년이 해동학부를 저술하고, 이광사 동북학부, 유배지에서 역사와 대화하는, 이긍이 연려실기술 역사와의 대화, 이영익 동북학부, 부친의 동북학부와는 시각이 다르게 저술을 했습니다. 이건창의 도망시, 당이 통락, 처음 마음먹은 마음이 문제이다. 지금 쭉 위치에 따라서 강화, 안산, 용인, 전라도 영광,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같은 이 사람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인연이 서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중심에 내면을 잇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지금 해동학부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그 기술을 하고 이랬던 것은 역사 사실에 어둡기 때문에 악을 자행한다. 그러므로 잘 배워서 역사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철학적으로 독립된 개인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위기지향이고 이리지향이겠죠. 이래서 이게 선비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이타적인 행동들이 민심의 저변에 깔려서 그것이 결국 우리라는 관점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우리라는 낱말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교과서에서 그 우리라는 낱말을 나타난 것을 이렇게 쭉 도표로 작성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1895년에서 1944년이 교과서에 우리라는 낱말이 나타난 게 33.7%, 그리고 1945년에서 1953년에 나타난 것이 12.7%, 그렇게 해서 46.4%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움직임, 그 우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때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게 무엇일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그 광화 학파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중심점이었고, 또 그 역사와 대화를 하면서 교육하고 희생한 그 선조들의 그 헌신이 민심을 움직이고, 또 그것이 3.1 운동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라는 낱말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정희가 제자 이상적의 그 사제지간의
의리를 지키는 마음을 화폭에 담아서 남긴 세한도를 거기에다가 찾아와서 정인보 선생이나 오세창, 이시영 선생이 글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해서 국보로 남긴 것이 우리 그 정신문화를 조선의 마지막을 아마 마지막 정신을 남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한연우 지송백 뒤후조라.